그날 밤에도 이곳엔 비가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17일째. 가족들은 그날의 진실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은 참 지금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참 참담합니다. 제 조카이들로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풀고 싶거든요. 늘 밝고 자상했다는 31살의 가은 씨. 그녀에 관한 비보가 전해진 건 지난 1일 오전이었다고 합니다. 1일 날 오전 7시에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가 죽었다. 이 무렵 가은 씨는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외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는데요. 하루 전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간 그녀는 어찌 된 일인지 밤늦도록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나 봐요, 집으로. 누구냐 하니까 경찰이다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났다, 등선이 사고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사망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가족들이 병원에서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는데요. 얘가 그러니까 이쪽 갈비랑 뼈라든지 이런 게 타박사이 완전 여기가 뭉개져 버렸거든요, 가슴이. 그런데 이들에겐 가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인이 택시에서 내려주고 애가 이쪽으로 할머니 외할머니 댁으로 이제 도보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난 거죠. 근데 그 피해자는 잡혔나요? 아니요, 전혀 안 잡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다름 아닌 외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이랍니다. 우린 사건 당일 주차장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CCTV는 없나요? 저 형만 있는 입구에 네. 근데 저 CCTV가 이 밖을 비추진 않죠? 봐요. 밖은 비추지만 아파트 입구에도 CCTV가 없나요? 30년 넘는 아파트에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엔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경찰 왔었는데 저희 블랙박스에 녹화 안 됐어서 결정은. 오늘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날 그녀에겐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은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석진 씨 역시 그 답이 정말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차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제가 단지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식당 직원들 역시 그날의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되게 애도 바르고 그랬거든요. 뭐 그걸 보고 왔어요. 화면에도 보면은 뭐 여자이 그대로라니까. 식당 CCTV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도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남은 음식을 챙긴 석진 씨가 밖으로 나가자 가은 씨도 뒤이어 식당을 빠져나가는데요. 곧바로 택시에 오른 두 사람이 외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내린 시각은 새벽 1시 24분. 하지만 54분 뒤 가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다른 동 주차장이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비명 소리가 들려서 창밖을 보니까 차가 제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건 당일 창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황급히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는 동윤 씨. 여기 사람? 아파트를 울리는 건 가은 씨의 비명 소리였는데요. 119 불러 빨리. 바로 그때 이게 결정적인 거야. 흰색 아니면 은색 같네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세단 한 대. 사건 당일 용의 차량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주차를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갔어, 여기서. 이 자리에서요? 네. 다른 데는 비가 축축한데 여기만 덜 축축했거든. 가운데 지역 오른쪽 세 번째 자리에 주차돼 있던 차에 탔을 거라는 차주. 목격자들은 더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부터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사고 직후 가은 씨는 엎드린 채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러셨어요. 이 시간에 웬만큼 깨있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 가은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호 조치가 아닌 뺑소니를 선택했던 용의 차량의 차주.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의문을 풀기 위해선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나오는 차가 많지 않아요.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빨간 등이고, 그죠? 앞뒤 라이트 모양과 브레이크 등을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 뒤쪽 브레이크 등의 위치와 라이트 모양을 봤을 때 용의 차량이 구형 세단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에서 차주를 기억하는 이웃이 있진 않을까? 주민 중에 한 분이 술 먹고 차를 굉장히 심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거 나가고 왜 술 먹고 들어가자니. 늦은 시간에도 오늘 차가 하고 몇 대밖에 안 되는데요. 짐작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해당 차량의 차주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가은 씨의 외삼촌 형식 씨는 우리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9시경 차가 들어왔어요. 요즘에 주차를 하는 거를 경찰이 보고 그 용의 차량과 비슷하니까 바로 특정해가지고 현장 감식관이 나와서 그 차를 바닥도 보고 이래 보더니는 이 차를 국가수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 당일 오전 경찰은 용의 차량의 차주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언뜻 듣기로는 교회 갔다 오는 길이다. 자기는 사고 낸 적 없다. 그래서 떳떳하게 다 얘기한다. 그가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는 건데요. 첫째는 못 봤던 자체가 의문이고 넘어진 상태여서 밟고 지나갔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남자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우린 같은 차종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운데 주차장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주차를 했던 운전자. 가은 씨의 혈흔이 남아있었던 지점은 그곳에서 7.5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비 오는 밤, 가은 씨가 이곳에 있었다면 운전자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까? 좌회전을 하자마자 나타나는 실험자. 사람이 보이긴 하지만 순식간의 일이긴 한데요. 이게 안 보여요, 앞이. 우린 더미를 이용해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차체가 낮은 탓에 더미를 넘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회전하던 차량은 가속을 한 뒤에야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돌아간 이 소리가 맞다고. 네, 이 소리랑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건 당일 목격자가 들은 공회전 소리 역시 실험 상황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엉덩이 부분이 우측 타이어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고요. 머리 부분은 차체 중앙 부분으로 지나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상당한 진동이 올라와요. 이게 울컥하고 뭐 우당탕, 울컥, 덜컹거림 뭐 이런 게 다 올라옵니다. 충분히 100% 느낄 수 있다. 현재 해당 경찰서에서는 사고 시각 이곳을 빠져나갔던 유일한 용의 차량의 차주,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제거했고 그 부분이 수사 중입니다. 누워 있었는지 뭐 앉아 있었는지 서 있다가 다쳐서 넘어졌는지 그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인데요. 가은 씨를 숨지게 만든 뺑소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고 사실을 인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전형적인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았던 가은 씨. 여전히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본인은 제가 차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운전 경력이 몇십 년인데 조그만 뭔가 있어도 내가 알지 그걸 왜 몰랐느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모든 것을 부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했던 그 순간 운전자가 멈췄다면, 혹은 가은 씨가 차에 치였던 그 순간 운전자가 살릴 노력을 했다면 가은 씨의 삶은 달랐을까요? 아직 범인에겐 자신과 피해자 가족의 인생을 되돌릴 한 번의 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 순간일 겁니다. 그날 있었던 그걸 어떻게든지 저희는 이제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온 가족은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겠죠.